하이퍼버닝 이벤트도 어느덧 3주차가 되었습니다. 운 좋으신 분들은 이미 5앱솔까지도 모두 착용하셨을 수 있겠네요. 하이퍼버닝 캐릭의 경우에는 꾸준히 매일매일 1일 퀘스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오스 루타비스 보스들은 이미 정복하셨을 것이고, 이벤트 보상들로 인해 적어도 수후 데미안 파티격은 충분히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음 보스인 가엔슬과는 이전보다 간극이 좀 있는 편이라 당장 솔플로 잡으려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인데, 이 시기쯤부터 스펙업 방향성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100% 옳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스펙업 방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순서를 정리해보자면 1. 3루타 PM 무기 착용 단계 2. 3루타 5앱솔 착용 단계 3. 장신구 드랍 매획 갖춘 후 보조 엠블 레전 2줄 이상 4. 스페어 많은 부위 내실 다지기 5. 아케인 파밍 후 17둘둘 정도로 나눠보았는데요. 1. 3루타 PM 무기 착용 단계. 하이퍼 버닝 보상으로 주는 기본 장비들 착용하시는 단계입니다. 하위 주간 보스들과 1일 보스들로 기본 보스 장신구들을 파밍해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파밍 후 1보는 목적에 맞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1티어 소울 파밍용 매그 불킨 벨룸, 고피아 파밍용 발레온, 불빛마 도미를 위해 아카이런 핑크빈, 보스 결정 매소가 목적이라면 파플라투스까지. 마일리지와 주간 결정 판매가 남는다면 모든 1일 보스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큐브 감정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120제에서 주스탯 9%를 띄워서 토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신발과 장갑 부위에서요. 망토나 견장은 토드가 어렵기도 하고, 루타비스 장비들은 유니크 이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9%를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3루타 5앱솔 착용 단계. 무기는 피앱으로 아케인 무기 정가 혹은 아무상 먹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방어구는 잠재 6에서 9%와 추업 적당히 80급 정도 돈 많이 쓰지 않기. 아직 별은 사냥에 무리가 없다면 급하게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엠블 보조가 아직 에픽이라면 블랙큐브로 유니크 달고 블랙큐브로 2줄 정도 띄워주면 좋아요. 옵션 2줄 띄우는 동안 뽀록 레전 등업 한다면 개꿀. 2단계에서 추후 드메달 부위를 위해 고피아 파밍을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반지를 충분히 많이 뿌리는 이벤트가 있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데아시두스나 지옥불, 자쿰벨트 스페어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3. 장신구 드랍 매획 갖춘 후 보조 엠블 레전 2줄 이상. 하이퍼버닝 캐릭 기준. 반지류는 실블링 이터널 플레임링 고피아 부지런하신 분들은 마이링까지. 목걸이 카운목 메커 제작팬 운 좋은 분들은 도미까지 중 2개. 장식은 응축 아쿠아틱 여기도 운 좋은 분들은 불빛마. 귀걸이는 대하나 지옥불 아무거나 적당히 끼고 계시겠죠? 드메를 띄울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놓친 부분은 정령의 펜던트 자리를 간과했었는데, 그걸 생각해서 목걸이는 하나만 띄워줍시다. 제작팬도 도미도 없다면 메커에 띄워주시면 돼요. 카운목보다는 메커가 추업이 훨씬 좋게 붙기 때문에 메커가 더 좋습니다. 귀걸이는 둘 중 추업이 더 좋은 것으로 착용하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혼테일 돌기가 귀찮아서 추업 상관없이 지옥불 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경우 마이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고피아 실블링 이터널링 모두 드메를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5부위는 모두 매획을 띄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응축이나 아쿠아틱에 모자른 드랍을 띄우고요. 사실 주는 대로 쓰는 게 맞아서 굳이 억지로 돌리지는 마시길 바랄게요. 추후에 여유가 돼서 불편한 부분을 바꾸려 한다면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아쿠아틱과 응축은 성능이 너무 좋지 않고 트알마 마이너스 여명 중 제일 빠르게 접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스페어도 많이 먹을 가능성 높음. 불빛마 마이너스 매일 핑크빈 안 돌아도 매주 카핑만 잡아도 언젠간 쌓이게 되어 있음. 이런 이유로 다른 아이템에 비해 비교적 빨리 교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실블링과 고피아링을 이벨링으로 교체하면
그저 17성 수준의 아이템과 교체되는 건데, 불빛마와 투알마는 17성 이상의 강화 한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위템에 드메를 띄운 상태에서 드메 착용 시의 스펙을 따져봤을 때 실블 고피아의 드메를 띄운 경우가 사냥에 더 도움이 되겠죠. 더군다나 드랍의 경우는 오버된 만큼 빼고 스탯을 띄워둔 스위칭템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잼스톤의 양이 좀 차이날 순 있어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요. 이 드랍을 응축이나 아쿠아틱에 띄워두면 보스 클리어 후 상자 까기 전 수압용으로만 쓰기엔 너무 좋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획비 도핑 드랍 67%와 매획 100%를 모두 달성하신 후에는 이제 사냥으로 돈이 꽤 벌리게 되니 보조와 엠블렘을 레전 2줄 이상 달성하셔서 기존 가던 보스도 편해지고 좀 더 상위의 보스를 노려보실 수 있어요. 이후에 가능한 장비들 17성 둘둘을 모두 끝내시면 됩니다. 4. 스페어 많은 부위 내실 다지기. 예시. 귀걸이, 벨트, 삼루타 재료가 많다면 마이링까지. 가장 먼저 스페어 구하기 가장 쉬운 삼루타와 귀걸이를 18성에서 21성까지 목표로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조각이 좀 많이 모였다면 파괴됐을 때 살릴 스페어 넉넉히 10개 정도 남겨놓고 연금술 명장 합성을 하면서 추업을 노려보고 11만 120급 이상 추업이 떴다면 고민하지 말고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또 작품 벨트도 모이는 대로 21성 트라이, 마이링도 재료를 모아서 스페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때 21성 트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케인이 좀 많이 멀리 있는 것 같아 앱솔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최대 18성 유니크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추후에 무조건 후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작품 벨트 완성 전 대용으로 타일런트 벨트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앱솔 가고 차레마 혹은 투알마 착용하고 제작펜 끼고 이러면 9보장, 7보장 다 깨져 있으실 거라 타일런트 벨트를 강화하지 않은 상태로 8만 100급 추업과 잠재 유니크 2줄 정도만 뽑아두고 가성비 있게 사용하시면서 부담없이 작품 벨트를 트라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보장 효과 제외 영성 타일런트가 17성 골클벨 정도의 효율은 나오는 편이라 탈벨도 강화의 효율은 5성을 넘길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강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5. 아케인 파밍 후 17둘둘. 이때 아케인 부위를 맞추는 순서는 윌 물떡으로는 견장과 무기, 루시드 물떡으로 신발, 장갑, 망토 뽑으시면 됩니다. 5아케인 맞출 때 보통 방상 하나 이상 먹으면 잘 먹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케인을 뽑게 되면 무기가 아닌 이상 2아케인 이상이 되어야 착용하는 게 좋고, 첫 아케인은 무조건 파괴 방지를 눌러야 하기에 가능하면 이벤트 껴서 하는 게 좋지만 기다리기 많이 힘들죠유. 17성까지는 원하시는 대로 누르시되 5아케인 17둘둘 이후 18성을 트라이 하실 때는 무조건 스페어 있는 부위 혹은 방어구 상자에서 부위를 선택하지 않은 채로 이벤트를 활용하시길 바래요. 이왕이면 15, 16이 좋긴 할 거예요. 아마 좀 빠르신 분들은 4번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케인 파밍이 되는데, 아케인 EV 이상 있으시다면 돈을 쓸 때는 아케인 우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구간까지는 거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후는 도미와 불빛마, 여명 아이템 등 아이템 획득운과 강화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라지게 되는데, 항상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스펙 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성을 생각하며 스펙업을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쫄보라 제본캔, 가엘링도 2개, 마이링도 2개, 도미도 2개, 심지어는 아케인 숄더도 2개네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항상 스펙업을 할 때 스펙 다운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방향성을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팁, 토드를 끝까지 잘 활용하세요. 주변에 스탯 도미나 투알마를 17성으로 쓰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첫 도미는 드메템으로 활용해 17성으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보스용 스탯 도미는 제작 펜던트 20성에서 토드해 19성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아이템은 그대로 두시고 스페어를 활용해서 강화하시면 좋아요. 스페어가 없는데도 토드에서 19성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강화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좋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데이브레이크 펜던트도 차레마를 활용해 투알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페어를 아끼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데브펜이나 파풀마 같은 경우는
스페어가 정말 귀한 편이다. 강화할 때 토드를 활용하면 19성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하이퍼 버닝 캐릭이라면 아직 여기까지는 먼 이야기지만 이후의 방향성도 항상 동일합니다. 스펙 다운을 피하고 내가 눌러도 되는 것과 누르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현재 지옥의 불꽃 20성을 쓰고 있고 여명은 1V일 뿐. 이 상황에 에스텔라 귀걸이를 획득하였다면 어차피 에스텔라를 사용하려면 18성까지는 띄워야 얼추 업그레이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최소 18성 아니면 못 쓰는 상황이니 스페어 없이도 그냥 눌러도 되겠죠? 성향에 따라 무조건 스페어를 모아서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예시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눌러도 되는 것과 누르면 안 되는 것만 잘 구분해서 스펙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든 상황도 100% 정확한 상황은 아니고 정확히 계산하려면 환산 계산기 두들겨 보셔야 합니다. 확실히 점점 리부트도 초반 구간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몬스터의 체력 배율도 줄어들면서 초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는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유니온 링크를 갖추고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면 사냥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의 내용들은 메리니 분들이라면 아직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